누리과정,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 공백을 뭔가 백업을 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약간 애매하고, 네, 특히나 홈스쿨링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니시다 보니까 조금, 안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머니, 네,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 사회 되게 어렵잖아요. 자, 여기에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가 너무 재밌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사회를, 이제는 문과, 이과가 없어지고 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이과형 아이들이라도 문학과 그리고 과학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뭐 수투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지만 또 문학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죠. 그 아이들도 뭐 수투 뭐 이런 과학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시대라서 통합적인,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게 지금 교육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회, 그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아이에게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전개를 하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워낙 사회라는 영역이 역사, 그리고 뭐 인문사회 개념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지리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연결을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연에 둘러싸고 우리 집안에 둘러싸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 둘러싸여져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사회는 그 자연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부분들에 있어 하나하나를 모아놓은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나하나를 묶어놓은 게 사회다 보니까 사실 이것들을 지금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끌고 나가는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다가 혹시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면 제가 뒤쪽에 2부로 해가지고 차후에 또 다시 뭐 내일이든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 질문에 있어서 답을 조금 해드리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도 소통이 훨씬 더 좀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지식적인 부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머니들한테 많이 피력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실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회라는 부분들은 어떤 거 뭐 당연히 어머니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 그게 이제 사회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꼭 있어야 되는 거, 관계랑 거기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거에 대한 이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성이라는 발달, 이게 24개월 이후 엄마와 자기를 이제 분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엄마의 자아 그리고 나의 자아가 따로 되어 있다. 그리고 36개월 자아 형성기,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고 가치관 형성기가 시작이 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따졌을 때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네, 36개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6개월부터 4살이죠, 우리 나이로. 그래서 뭐 4살로 기준으로 잡는 게 사실 많은 명언들이 많죠. 4살, 3살 버는 8가지 간다가 3살이 우리나라 4살이죠. 그리고 미운 4살. 네. 그렇게 자아 형성기라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나 말고 너, 그리고 우리라는 관계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궁금해할 시기 때쯤이면 사회성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성 발달과 우리가 얘기하는 지리,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이가 사회성 발달하고 있는 이 시점이면 분명히 아이들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지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노출을 해줄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 아이들에게 노출을 해줬을 경우에 추후에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많은 방향성에 있어서 이해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치원에서는 뭘 하죠? 뭐 어디 공공기관에 있어서 생각해보기, 교통 질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것도 일종의 사회 과목, 사회 교육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죠. 역사, 사회, 문화. 이거가 처음 시작이 달랐던,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회를 너무 어렵게 바라보게 된 거죠. 우리는 학문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아이가 뭐 교통 질서를 아는 거,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되고,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이런 모든 것들도 사회의 일 안에 있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는 아까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지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사회성 발달이면 이런 방금 지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다. 그게 유아 사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 5세 만 3세부터는 사회라는 유아 사회라는 교육을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누리과정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사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이것도 사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나이,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규칙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나이.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노출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어려운 말들을 사용을 하고 한자성어들이 많죠. 그 한자성어들을 얘기를 했을 경우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던 것들을 조금 들어보셨었으면 기억을 하실 수 있지만 아이에게 유아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유아적으로 해서 뭔가 성역을 나눌 이유는 없어요. 아이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그것들을 문맥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게 36개월 전후의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는이가 쓰는 거 있죠. 그 말을 내가 아이들한테 은은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느는 뭐 받침이 없을 때 하는 거고 있을 때 하는 거고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은는이가를 어떻게 해요? 말을 배우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죠. 그게 유추 능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 한자성어 이 단어가 요럴 때쯤 쓰고 있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유추 능력까지 해서 언어 위에 얹어졌을 경우에 이 아이의 언어 지수는 훨씬 더 빠르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따졌을 때 성역 없이 알려주게 되고 책에 대한 이런 높낮이 성역 없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아이들한테 고조선은 말이야. 예, 이런 걸 얘기하면 얘가 뭐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한번 살짝 틀어서 생각을 한다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건지 머릿속에 그려낼 수는 없을 겁니다. 당군한검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피터팬 그거 무슨 랜드죠? 네, 거기에 있는 상상의 나라, 거기에 나라에 있는 거의 피터팬이 주인공이죠. 똑같아요.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이런 공간 안에서 당군이라는 주인공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풀어내려고 하고 내가 배웠던 것처럼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 역사와 사회와 문화가 어려운 것 뿐이지요. 아이들이 다 듣는 건 다 어떻게 해요? 네버랜드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네버랜드가 고조선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피터팬이 당군한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뭐라고요? 고조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예전에 피터팬 내용이 나면 저 그거 알아요 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들어봤을 법한 고조선, 당군한검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추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 그거 알아요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호기심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려운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시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책을 맞아요. 하나로 이야기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부분들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고조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책을 이런 고조선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초등학교 이상의 책이 아니면 그림이 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림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예전에는 이렇게 동물의 털 가죽으로 해서 옷을 입고 살았었대. 우리는 지금은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따먹고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로 먹었었대.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의 생활들이야.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단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 또 넘겨가는 거죠. 그리고 와, 여기에 운 좋게도 여기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돼지를 잡았네. 돼지를 맛있게 먹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칼이 없었대. 그래서 이런 돌을 하나하나 쾅쾅쾅 깨서 이런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었대. 우와, 사람들 머리 진짜 좋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봐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 글을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아이한테 역사책이든 문화책이든 사회책이든 해줄 땐 그림으로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 이 책을 만날 때는요.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으로 여행 가볼까? 하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글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그 전에 엄마하고 얘기했었던 이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아이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저번에 얘기했던 엄마의 생각들을 계속 상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엄마는 거기에 덧대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 배경 지식적인 부분들을요. 그래서 돌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석기시대라고 했대. 석이 요즘 6살, 7살만 돼도 한자 조금씩 알려주고, 뭐, 7세 때 뭐 검정시험도 보고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석이 돌석자, 돌을 예전엔 한자로 석이라고 했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줬대. 요 정도만. 그럼 시대는 뭐야? 물어본다면 대답을 해주시고요. 굳이 모든 걸 다 설명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아이가 중간에 블러킹이 되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뭔가의 지식적인 패턴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미지가 별로 좋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그림으로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림으로 스토리텔링. 그래서 책에 성역이 없게끔 제가 아이들하고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백과거든요. 백과인데 백과로 했을 때 우리가 안에 글밥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글밥이 별로 없는 게 펴졌나요? 네. 글밥이 좀 많은 부분들을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걸 보고 백과를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이하고 여기에 있는 실사적인 부분들이든 아니면 뭐 일러스트든 거기에서 그림으로 하고 아이하고 하나하나 우와 여기 봐 털이 있어. 이 털은 왜 있을까? 그러면서 옆에 글자를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털은 뭐 때문에 있었었대. 그러면 이 털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와 여기 주름이 있네. 우와 이건 입인가 봐.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하는데 아이가 질문을 하면 옆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백과 글밥이 긴 것들을 읽어내는 힘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0세부터 7세까지의 모든 책의 이름이 책이 아니고요. 그림책이죠. 네, 그림으로 읽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회든 역사든 모든 것들은 그림으로 읽어내야 하고 사회라는 부분들은 사회가 구조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계속 급변하고 있는 공각도 계속 바뀌고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또 거기를 못 가고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 있는 아이들의 이해도를 다져주는 게 유아사회, 사회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유아사회교육이라는 자체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먼저 심어주고 싶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호작용과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기초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가 상호작용, 관계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이것도 사회교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엄마와 누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것들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어느 공간에 가면 마트에 가면 거기에 있는 마트 점원에게 어떤 애티튜드로 내가 무언가의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사회죠. 그리고 예전에 뭐 있었던 예전의 문화 우리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많이 가니까 거기에 갔을 때 어떤 부분들로 해서 예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공간에 갔을 때 어떤 걸 보는 게 맞는지 이것들을 사실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야 될까요? 네,
거기에 가서 옆에서 여기는 박물관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박물관을 가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 전에 엄마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훑어보고 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자, 마트라는 곳을 저희는 많이 가죠. 그래서 마트라는 곳을 많이 가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틱톡 디베이트 프로그램의 책입니다. 마트에 갔을 때 뭐 여기 무인은 슥슥슥 깨끗이 청소하고 장식을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걸 깜빡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뭐예요?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의 순서를 쭉 해서 서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트를 갔고요. 마트의 부분들을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는지, 그리고 사과가 우리까지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훑어냈죠. 그러면 우리가 사과가 우리 집에 오는 자체가 이게 사회예요? 라고 하시겠지만 네, 사회입니다. 공간으로 연출되어 있는, 그리고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설명이 사회예요. 그러면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마트, 도서관, 뭐 박물관, 미술관, 뭐 아니면 어디 뭐 캠핑장, 뭐 이런 거 다 하나의 공간. 아이들이 다 발을 미쳐서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설명. 그게 이런 사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 전에 설명을 해주고 가게 되면 아이는 뭐가 생길까요? 그 공간에 갔었을 때 시각이 생깁니다. 어떤 거? 그 전에 엄마랑 훑어봤었던 거. 만약에 아까 사과를 보고요. 사과가 우리까지 오기까지를 한번 보고 갔다고 치면 얘는 무단히 사과를 찾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공간에 갔을 때 내가 무언가의 호기심에 포인트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사과를 가지고 엄마 이 사과는 어디서 왔냐면 마트에서 온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과수원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느 공간에 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의 커넥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거는 인간이면 다 하고자 하는 자신의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에 커넥트를 하려는 욕구거든요. 그것들을 해소를 해주려면 어떻게? 간접 경험이 선행이 되어야 직접 경험 자체의 부분들이 훨씬 더 뇌리에 많이 꽂히겠죠.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기 많이 가시죠? 캠핑. 네, 외부로 활동을 많이 가고 있지만, 이게 틱톡 디베이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캠핑장이거든요. 봉군의 캠핑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 이 안에는 캠핑장에 있었을 때 뭐 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만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봉군의 캠핑장은 어떤 형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캠핑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여기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뭐 한부모, 저쪽 텐트는 한부모 가정이래. 그리고 저쪽 텐트는 조부모랑 이렇게 돼서 대가족이래. 이런 부분들로 이 캠핑장이라는 공간에 가서 시각을 좀 더 턴을 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뭐 윷놀이도 가르쳐줄게. 이게 외국 어머니와 요즘 다문화 많죠. 그래서 그런 캠핑장에 있는 텐트 안에 있는 거를 또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지온의 가족, 가족의 형태, 다문화 가족, 그리고 거기에 일본 사람,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캠핑장이라는 공간을 가지면 그 안에 예절만을 얘기할 것 같았지만 이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가족 구성원,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캠핑장에 가서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텐트가 저래, 뭐 저기는 무슨 색이야, 풀, 이런 것만 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고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갔을 경우에 뭐가 보일까요? 엄마, 저 텐트에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왔다? 저기는 강아지도 데리고 왔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아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36개월쯤에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나이라면 사회는 무조건 시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동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누리과정 안에. 자, 우리 동네를 둘러보면서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거. 이거는 지금 교육부 안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고요. 지식에 대한 부분들,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태도죠.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을 익히게 되는 거고요. 기술. 이용하는 방법과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 이게 바로 뭐냐면 유아 사회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제는 우리 동네였지만 우리 동네가 아닌 공간에 카테고리를 좀 더 넓히면 되죠. 캠핑장, 은행, 거기에 있는 마트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져가는 아이의 시각을 넓혀주는 거. 그게 유아 사회 기초의 부분들이에요. 특히 사회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선 처음에는 공간부터 시작해야 아이가 접목하기가 좀 더 쉽고 엄마도 설명해 주기가 쉽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 키더스쿨에 있는 틱톡 디베이트 프로, 저희 집에 사회책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사회 부분들은 여기에 이런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떡잔치 열자 이러면서 떡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우리 문화를 커넥트한 이제 땡땡땡 이거는 그거예요. 영어 미디어의 탄탄 우리 문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의 우리나라 사람들 생활과 그리고 초등학교의 연계 부분들로 다 연결을 시켜놨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동양하게 보면 이 그림과 위에 내용을 뭔가 유추해내기에는 조금 부족함은 있어요. 근데 틱톡 디베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섭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디베이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지금 나온 지 한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지금의 21세기적인 방향으로 정확히 나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고, 또한 요즘에 아까 다문화의 부분들처럼 다문화와 핵가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문화가 이상하지 않음을,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틱톡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사회랑 그 토론, 사회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수미 원장님이라고 논술하러 대치동 그 음마파트 근처에 있는 그 논술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학원비가 굉장히 엄청나고요. 우선 대기자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네, 거기에 있는 그 김수미 원장님이 만든 디베이트 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하기 위해서 그 학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주제에 있어서 어떻게 안건을 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되는지, 요즘에 스피치 마루치 맞나요? 예, 그런 데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설득 능력이 있게 말을 얘기하고 거기에 있어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 강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나와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문화. 이건 옹고지신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면 이제 문화재 아니면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디베이트 북 같은 경우는 안에 글을 쓰는 부분들, 네, 글 쓰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글자를 쓸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엄마가 먼저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굉장히 올바르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과의 핑퐁을 그 선생님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6단 논법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하나의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스마트폰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과 넌 스마트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뭐예요? 찬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야, 이거 싫다, 좋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기 써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남극 탐험이나 에베레스트 산 등반처럼 하기 어려운 일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반대예요. 스마트폰으로는 여가 활동을 구경하는 거는 나의 여가 활동이 될 수는 없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남들이 어디를 가고
어디를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는 게 나의 여가 활동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거나 목이 구부러지는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이거는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너는 TV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TV를 많이 보는 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러면 아이가 안 좋아. 얘는 뭐 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좋아, 좋아를 찬반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찬반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 그것도 맞겠다. 근데 눈이 나빠지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안경 끼면 되게 불편하겠다. 그치? 근데 TV로 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좋은 점이기도 해.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네. 그러면 우리 송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또 자신의 얘기들을 하겠죠. 이게 책과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북토킹이고 이게 하브르타 교육의 시초거든요. 하브르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말을 떼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다 이런 토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네, 아이들이 이 자아 형성이라든지 엄마와 자기를 분리하는 그 시점에서 밥상머리에서 너는 죽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유대인 교육의 기본이라고 한다는 그 부분들인데 질문에 있어서 성역을 두는 것도 또한 엄마의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베북의 라이팅은 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과 이 안에 있는 6단 논법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없이 쓰지 않고 보면서 똑같이 워크북인데 그냥 북처럼 연결을 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문화로 연결을 해서 간다면 아이들이 이거는 옹고지신에 있는 책이거든요. 네. 짜장면 왔습니다. 이거 아이들 짜장면 굉장히 좋아하죠. 네, 우선은 조미료를 먹을 수 있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가장 빨리 접하는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짜장면 왔습니다는 짜장면에 얽힌 다문화 이야기예요. 아까 그 캠핑장, 봉군의 캠핑장을 연결을 해서 우리 문화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옹고지신 그림도 보여드리면 그림도 되게 예뻐요. 네. 충분히 아이들이 확장을 해서 창작책처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발소가 있던 자리에 작은 중식 음식점을 열었어. 이름은 활인관이라고 지었지. 이러면서 쭉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글밥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문화를 접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한국 화교의 짜장면 역사라는 부분들로 연결을 시켜서 책을 곱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이 책에 대한 부분들로 문화를 설명을 해주지만 뒤쪽에는 좀 더 딥하게 지식적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게 이 책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김치 특공대 그리고 조선 제일 바바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문화를 할 때 어머니들이 이것들도 또한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그 DM으로 주셨던 분 중에 역사를 어려워한다는 거. 왜냐면 제 거기에 보면 댓글로 하셨던 분이 지금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학년인데 역사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그래서 5학년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약간의 선행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역사와 사회, 도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안 그래도 학교를 못 가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좀 그 사전에 연락을 하고자 하셔가지고 이제 전화로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어려우니까 나도 읽어주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다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 또한 아이에게 사회를 처음 접할 때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지식 패턴으로 알려줘서 아이가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그 전에 사회가 어떤 부분들인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아요. 아이들이 사회를 어떻게 처음 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한복을 입었던 부분들도
우리가 한복을 입고 우리 제사를 지내죠. 네, 제사를 지내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도 추석이나 설 때 한복 입기 오잖아요. 그게 문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화를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은 3세, 4세, 5세 이럴 때 어린이집에서도 한복이라는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문화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건 어렵다는 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벌써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책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아닌 한복을 할 때는 이건 네버랜드 지식그림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한복의 부분들이 나와서 문화가 있으면 이런 지식적인 문화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책을 가지고 브릿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보고 우와 얘는 이렇게 뾰족한 뭐 모자가 써있는 걸 입고 있네. 이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래. 이러면서 쭉 옆에 있는 글자는 어떻게 보면 다 읽지 않고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옷의 이름만 틀리게 얘기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프랑스 대혁명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네,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진짜 엄청 큰일이 있었대. 끝. 그리고 그때는 이런 옷을 입었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그림책은 어떤 아이들도 상관없이 읽지 못하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를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1번은 내가 생각하는 사회의 부분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밥들을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자. 또 아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피터팬 안에 있는 네버랜드라는 나라와 동일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피터팬은 당군항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그냥 아이들과 스토리텔링 하듯이 읽어주자. 그림으로 얘기해주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지냈었대 라고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아이들이 사회적인 발상, 공간이라는 발상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추후에 고조선, 당군항검 아니면 이런 다른 단어들을 프랑스 이런 대혁명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 그거 들은 적 있어. 그때 그 책에서 봤어. 이해는 하지 않아요. 대혁명이 뭔진 몰라요. 하지만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은 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요? 네, 자신감이 생기고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능력치가 생기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아수학을 하는 거고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도 공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들이죠. 요즘 그 아이들도 어머니들이 이제 집콕육을 하다 보니까 뉴스를 좀 보다 보니 어떤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니까 아이가 국회의원, 문재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인 거를 어떻게 보면 4세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할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왜 생겼는지는 설명을 언제 하냐고요. 얘가 문재인을 알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한번 만들어 봐 주는 거죠. 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어. 근데 이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뽑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뽑은지 알아? 이런 선거를 통해서 뽑았어. 선거는 뭐냐면 좋은 사람을 뽑아내는 거야. 너네도 요즘에 당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당번을 뽑고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반장이라는 걸 뽑아. 대표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소속 나라라는 나라에서 선거를 해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첫 대통령 선거 10월 9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꾸리고요. 이거를 되게 재미있게 1번은 나잘나송 돈돈마냥 말랑 깔끔이냥 푸르르모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 약속을 하는 거지. 그 약속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좋았나 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어. 5년 동안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넘겨서 보면
약간 불법 선거 있죠. 뭐 돈 주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쉽게 풀어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아까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잡혀간단다. 그리고 뒤쪽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뒤쪽의 부분들이 또 있어요. 선거로 대표를 뽑아요. 딥하게 들어가되 저유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딥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한번 훑어주고 가세요. 그리고 추후에 아이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았을 때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전에 한번 봤던 책이죠. 그리고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2번 듣고 3번 듣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도가 확장이 되고 제일 뒤쪽에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을 했을 때 이해도가 확 생기겠죠. 커넥치가 연결이 되겠죠. 그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래서 유아사회는 36개월 전후의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24개월,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랑 나랑,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를 분리하기 시작하는 자아형성기 24개월부터 유아사회와 역사의 부분들은 한 40개월 정도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싫어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빠르게 했었으면 아이가 지금에 있어서의 이해도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스토리텔링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거기에 있어서 문화, 사회, 뭐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한번 해주고 위에 올려주는 거.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는 힘들었던, 우리를 옥죄였던 과목이잖아요. 근데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설민석이 나와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죠. 굉장히 재밌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거기에 있어서 막 우리가 불끈불끈 막 얼마 전에는 8.15 그 광복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불끈불끈하고 친일파 나오면 막 치가 떨리고 막 이랬던, 그리고 예전에 들었었을 법한 내용들이 좀 더 약간 정리가 된다는 느낌? 그건 왜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긴 했으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8.15 광복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유관순에 대해서 이 유관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설민석 내용이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 뇌리에 꽂히는 부분들이라면 거기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거기에 있어서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하고 똑같이 예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주제 연결고리가 있고 나한테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민석 얘기가 내가 몰랐던 내용에 있어서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들어봤을 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라는 부분들은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 우리가 뭐 지리,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광범위한 것들을 골고루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넣어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6세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7세 학교를 가야 되니까 우리 사회랑 역사랑 이런 것들을 해보자. 절대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뒤로 밀려지고 아이들은 타이트한 시간에 있어서 저거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책을 읽게 되죠. 재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약간 지식적이니까 이미 이게 한꺼풀이 씌워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접했을 때 당연히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이런 시점이 만들어지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는 조금 어려워 이런 부분들로 사실 그림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림 자체가 어렵고 막 뭔가 예술성을 가지고 피카소처럼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들어보고 거기에 있어서 또 다시 나아가면서 계속 차곡차곡 우리 적금 붙듯이 아이들이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아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과 유치원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차, 7차 뭐 유아 교육 과정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회거든요. 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뭐 손을 씻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어디를 갔을 때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공간이라는 곳을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매끄럽고 이해도가 좋아지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뭔가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이 있다라는 자체를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왜 규칙이 있어야 되고 왜 여기를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Why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주입을 하고 있죠. 야, 여기선 뛰면 안 돼. 박물관에선 뛰면 안 되는 거야. 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피해를 주는데 왜 뛰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아이에게 이해를 시켜준다면 아이는 거기에서 뛰거나 구르거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그 아이하고 같이 갈 그 공간, 우리 모든 거에 있어서 엄마가 이제 스트레스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다 어딘가를 가죠. 백화점을 가고 마트를 가고 뭐 박물관을 가게 되는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적절하고 아이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 있다면 그 공간에 가서는 엄마 도서관에서는 작게 얘기하는 거죠 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이해, 그게 사회고 좀 더 나아가서는 민주시민, 뭐 유아사회 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주사회 시민의 역량값을 올리고 새로 뭐 시민의 양성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유아 수학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결국 우리 아이가 어디에 사회에 나갔을 때 튀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회성 발달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융화가 잘 되고 잘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회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영역, 인문학, 그리고 사회인문학, 정치, 경제, 문화, 지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그 한 가지가 가능합니다. 어떤 거? 민주시민, 민주사회 시민이죠. 거기에 있는 시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영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도가 그 사람에 있어서의 인격, 그리고 가치관, 것들을 만든다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주고 이해도를 높여주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그거 있죠. 요즘에 어머니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Make My Story, 그 인물책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물이 그러면 우리가 인물을 하면 되게 이제 힘들어지죠. 저도 인물이면 어떤 부분들이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건 아니죠? 네, 인물책 중에서 저희 집에 뭐 있는 이런 거, 이게 인물책이거든요. 수컷의 성장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인물책이에요. 이게 일반 초등 인물이거든요. 네, 초등 1학년 정도가 읽으라고 되어 있는 책이긴 합니다. 네, 우선 글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브릿지를 해놓은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물책도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상을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초등 인물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저 부분들을 아이한테 이제 우리가 상상했었던 인물책은 저 정도의 인물이거든요. 네, 글밥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저도 조금 싫어하는 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 정도의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다 읽어 내려가야 이 인물을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스콧의 선장에 읽인 예용인데 스콧 선장을 충분히 쭉 해져 있었던 이거는 일대기에 대해서 하나의 동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스콧 선장의 동화. 그래서 이거를 글밥을 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처럼 되게 재밌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아 때 좀 글밥이 많고 거기에 있어서 약간 나열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인물책은 나중에 읽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뭐 7살 이럴 때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네,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전화할 때 엄마 누구야? 네, 그 시점이 바로 인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인물이라는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인물책은 왜 읽을까요? 공부를 잘 하려고요? 네. 뭐 분명히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영양값을 올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물을 왜 읽어야 되는 부분들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아이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갑자기 저희 이제 송이가 그 키카에 갔다가 예전에 키카를 갔다가 마술쇼를 하고 있었어요. 네, 벤츠 3초.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마술쇼를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죠. 풍선 쇼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숑이가 꿈이 마술사였어요. 그러면 아이가 마술사, 무언가 꿈이 계속 만다. 나 저 사람이 되고 싶어. 동경의 대상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보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마술사 뭐 이런 부분들로 다 본다면 꿈이 어떻게 돼요? 한정적이게 되겠죠. 네,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이 돼 있고 아이들이 거의 다 어렸을 때 보면 예전에는 대통령, 네, 뭐 이런 거지만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꿈들이 많이 턴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번도 사전 지식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인물책에서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점을 본보기로 갖고 싶어. 그걸 하기 위해서 인물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그 시점에 얘 또한 똑같아요. 동화예요.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있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인물이죠. 신데렐라가 있었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서술해요. 그리고 끝나요. 이게 인물일까요? 동화일까요? 애매하죠? 네. 네. 똑같이 전래도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의 얘기를 일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의 픽션을 가지고 쭉 연결해 놨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호흡이 더 길어지는 거. 고트프레드. 네, 이거는 레고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저도 몰랐어요. 네, 고트프레드는 사람이 그 레고를 어떻게 개발을 했고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똑같이 팥죽 할머니 호랑이가 얘 팥죽 할머니인 거예요. 얘는 호랑이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만들어낸 거. 그게 인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인물이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전래동화요.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학으로 해가지고 이제 따로 빼가지고 제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아이가 뭔가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조금은 더 길게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책으로 따졌을 때 한 권, 그러니까 전래는 36개월 자기 가치관 형성이 됐을 때는 전래와 명작, 인문학의 기초사항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호흡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측면으로 봤을 때 한 책을 풀로 엄마가 그림으로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글밥만을 읽어주고 아이의 옆에서 몰입하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5, 6분 정도가 끌고 가질 수 있다면 전래는 읽을 수 있어요. 이건 호흡적 측면. 그리고 그 호흡적 측면이 아닌 아까 이제 시기적 측면은 36개월 제가 이제 계속 24개월, 36개월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36개월이면 거의 이제 사람 구실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아 형성 다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치관 형성이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문학을 읽는 이유는 가치관 형성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덕목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36개월 우리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부분들의 방법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네, 라는 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 다 거의 다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래는 그 시기 때쯤 그리고 어머니들이 딱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권선징악이랑 흑백 논리를 좀 빨리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호랑이가 잡아먹는데? 네, 그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마녀를 뭐 질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미 그 뒷면을 알고 있잖아요. 그 뒷면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불편해 보이는 것 뿐이지 아이는 말 그대로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피터팬 어떻게 날아요? 그럼 에이 거짓말 해야 되는데 거짓말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또 그렇게 보게 되는데 현실적 감각과 허구적 감각에 있어서 뭔가 지금의 우리 현실적 감각의 시선을 대입하지는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래동화랑 그 명작의 부분들이 조금은 더 늦어지고 그러면 권선징악이나 흑백논리를 안 알려주고 싶어서 뭐 5, 6세, 6, 7세 때 보여주고 싶어요 하는데 특히나 뭐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남자아이들도 그때쯤 되면 또 단점이 생겨요. 안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엄마 무서워. 네. 라고 해서 안 읽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초등학교 필독에 있어서 국어 교과서에 있어서 그 명작과 전래가 7, 80%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문학을 깔고 가야 돼요. 파추컬머니와 호랑이의 지문이 없어요. 읽었다 전제 하에 가기 때문에 필독을 읽어내고 가야 돼서 그때는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의 부분들 말고 지금 그냥 아이들 할머니가 어린애들 안고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얘기해 주듯이 똑같이 시점 없이 아이들에게 노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농부가 되겠다고 하고 그게 본 시각의 차이거든요. 많이 보고 많이 보겠다고 하면 아까 어머니는 벤츠 삼촌처럼 애가 벤츠 삼촌을 봤는데 책을 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동차를 만드는 게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좀 더 멋져 보이고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 자동차를 좀 더 유심히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동차의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엔 덕업일치라고 하죠. 네, 덕업일치라고 하죠. 덕업일치. 예전에는 취미가 절대 직업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취미가 직업이 됩니다. 자기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전거의 개발자가 되고 그리고 나는 경영을 전공을 했는데 나는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컴퓨터 게이머가 되는 시대예요. 그게 지금의 시대고 직업에 대한 시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경쟁 능력을 넓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예전처럼 픽스되어 있는 직업관이 아닌 좀 더 확장적인 부분들인데, 네, 거기에 있어서 덕업일치를 할 수 있고 그 덕업일치에 대한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게 인물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순신, 을지문덕 이런 인물도 있지만 요즘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 그게 메이크 마이 스토리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에요. 고트프레드도 여기에 있어서 네, 그래요. 인물책 너무 잘 사셨고요.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스토리텔링 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이크 마이 스토리에서 좀 좋은 점은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탄탄하기도 하면서 이 키드스 콜레의 도서 자체가 저는 이 앞쪽이 되게 좋아요. 야호자연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언스 메이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쪽 도입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엄마하고 독전 북토킹을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그 독전 북토킹이 사실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안 했잖아요. 안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고트프레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을 만들었어. 레고가 세계의 이름을 떨치기까지 고트프레드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우리 한번 가볼까? 하면서 짜자잔 하면서 책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대사 되어 있으면서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줘요. 고트프레드는 어렸을 때 아빠가 장난감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거기 목공소 나무로 된 그 오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무겁고 힘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불이 나니까 불에 타지 않고 이것들에 있어서 위험성이 좀 덜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볼까? 그리고 고트프레드가 그 레고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었죠. 그 틀로 찍어내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더 가볍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레고가 탄생했다는 게 이 일대기로 나와져 있습니다. 색감의 부분들과 그림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서 어린 아이들하고도 얘기하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직접 이 레고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저희 아이랑 이걸 해봤거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고트프레드가 됐냐.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레고 나라를 가도 되고 여기 블럭방이나 이런 데를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써있죠. 고트프레드. 뒤쪽에 인물책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설명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1995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덴마크라는, 그리고 목공소에서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일대기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1% 세상 메이커라고 해서 커넥치를 시켜놨어요. 키즈스콜레에서 그 틱톡이랑 메이크 마이 스토리가 1% 커넥치라는 그 분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연결을 시켰는지. 네, 고트프레드. 네, 그럴 수 있어요. 고트프레드가 약간 마약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 조앤 롤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조앤 롤링은 현존을 하고 있죠. 아직 살아있는데 저희 딸내미랑 아들내미가 저희 집에 이 방금 보여드렸던 인물책 말고 또 인물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책이 토탈 이 메이크 마이 스토리까지 3가지가 있는데, 다른 책이랑 다르게 이제 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도 됐고 책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의 결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늘상 얘기로 풀어내면서 아까처럼 그림으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약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엄마 나 한번 볼래? 그러고 자기 좀 한 20-30분 본 다음에 계속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약간 책을 분석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엄마, 메이크 마이 스토리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서 참 좋아. 네. 그래서 좀 더 내가 이 사람이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저희 집에 있는 저기에 있는 인물책이랑 저 밑에 있는 인물책은 거의 다 돌아가신 분이세요. 네, 이순신, 을지문덕, 뭐 이런 야문센,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 인물, 당연히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로 해서 덕업일치를 생각을 하고 꿈을 키워나가기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거북선을 만들어야겠어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 분의 이제 인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모티베이션 삼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꿈을 만들어내는 심플하게 다가가기에는 사실 좀 헤비한 개념이 있죠. 거기에 있는 시대도 알아야 되고 되게 복합적이니까. 하지만 이 메이크 마이 스토리는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싱이 돼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이렇게 글을 잘 쓰려면 조앤 롤링처럼 상상을 많이 하고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끄적거려 볼까? 이렇게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스토리가 짜여져 있어요. 그게 되게 좋았고요. 이거를 한 다음에 저번에 해리포터 그 책 예전에 초판이 뭐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저기 조앤 롤링이 나오니까 저 나 아는데 하면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고리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뒤쪽의 부분들은 지금 총 카운트가 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